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홍보 말씀. 제 9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투자 아이디어 고민하고 내년 시장을 또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사실 그동안은 AI 혁명 이후로 모든 쇼티지의 관심은 AI 가속기에 있었죠. AI 가속기를 가지고 서버 렉을 만들고 서버 렉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AI 가속기하고 서버 렉까지 요즘에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네, NVL 72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H100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데, 자,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중요해지고 있고 점점. 자,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미국 차지였는데 점점 더 많은 AI 인프라 투자가 있으니까 AI 인프라 투자가 주로 미국 쪽에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비중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이게 계속해서 점증하고 있고 여기 필요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에릭 슈미트,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전 구글 CEO제, 네, 구글 CEO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요게 이제 MS하고 오픈 AI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요게 원래는 한 10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 1000억 달러로 택도 없어, 3000억 달러는 필요할걸? 라고 이야기했다가 영상 내렸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마존도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네, 지금도 많이 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최근에 이 흐름들을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 리츠는 이제 부동산 상품이죠. 부동산 상품인데 리츠 쪽으로 1등인 회사가, 세계 1등 회사가 에퀴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에 정말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립니다. TSMC처럼. 그래서 지금 요 임대료가, 데이터 센터 임대료가 전년 대비해서 최근에 19%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짓고 있는데 왜 이거를 임대 가격을 올리고 있냐? 이렇게 짓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필요해서 짓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세팅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 사이에는 일단은 임대료를 써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가격을 막 올릴 정도로 지금 단기간에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수요적인.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물론 생성형 AI 학습이나 추론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아니, 생성형 AI가 아직까지 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 저는 최근 삼성전자의 동향을 통해서 약간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명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TV에다가 에이전트 AI, 말귀 잘 못 알아듣는 빅스비를 쓰고 있죠. 여기에다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연내에 출시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에도 적용하겠다. 자, 결국은 홈 네트워크죠. 네,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잘 갈무리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UI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TV. 물론 이제 우리 AI 스마트폰도 중요하고 AI PC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생각지도 않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쓸 수밖에 없게 AI를. 그러면 나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에이전트 AI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이 친구한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돌아가죠? 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TV나 가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올드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들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TV 쪽은 삼성하고 LG전자가 다 자체 OS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 OS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칩셋을 점점 더 고도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TV용 AI 반도체를 위해서 짐 켈러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현대차죠. 자기들의 레벨 3 자율주행차에다가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고 해서 서버 클라우드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물론, 근데 이게 산업적인 관점하고 시장의 관점은 달라요.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쪽은 이미 충분히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의 어떤 주도주들이 앞으로도 우상향하겠지만 기울기 자체가 그동안처럼 가파를 수는 없잖아요. 온 디바이스는 그동안 없던 거니까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또 가파른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산업의 관점과 시장의 관점을 좀 잘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오늘 실적 발표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보실 텐데 당연히 성장은 하죠, 당분간. 근데 주가라는 건 결국 그 성장률을 따라서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장률이 높은 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찾아서 그쪽 주도주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국내에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KINX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임대해 주는 거죠. 네, 빌려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왜 주가가 그동안 엉망이었냐? 자, 과천 센터가 기존 대비 한 3배 규모의 10메가와트, 수전 용량은 20메가와트급 정도 되는데요. 자, 이게 지연이 됐어요. 원래는 5월에 돼야 되는데 이게 10월로 지연되면서 올해 실적이 완전히 가이던스가 망가진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지연됐지만 결국 갈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첨단 산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행하고 똑같아요. 땅 사서 도시 인근에 땅 사서요. 건물 올리는 건데 건물도 일반 건물 아니죠. 근데 자재비는 또 엄청 올라갔겠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인허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됐던 것들이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내년에는 반영이 되겠죠.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거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체인지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뭐 이런 유통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인데 결국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 315억에 영업이익은 62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뭐 컨센 수준으로 한 거고요. 결국 하반기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좀 이제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 1227억, 영업이익은 266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8월 27일자 기준으로 시총은 3,770억.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 1,400억,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실적은 내년에 뽑아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초 원래 한 1,700억 매출에 영업이익도 훨씬 더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 과천센터가 딜레이 되면서 올해 실적은 이제 망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의 어떤 흐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센터가 셋업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또 임대 수요들이 몰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데이터 센터 쪽만 놓고 보면 작년이 한 72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770억 정도로 소폭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과천 데이터 센터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1,000억 이상이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지금 우리 컨셉이 요즘에는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저의 판단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의 아이디어는 그냥 투자 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은 이 영상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9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